여러분, 리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그 빠른 해외 송금 코인?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이제 리플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플이 어떻게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 거대 금융기관들을 위한 하나의 금융 슈퍼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리플의 시작은 바로 이 표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선 며칠씩 걸리던 해외 송금이 단 5초 만에 끝나고 수수료는 거의 없는 수준. 정말 압도적인 차이죠. 바로 이 효율성이 리플이 처음 금융시장에 던진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의 첫 번째 미션은 아주 명확했어요. 국제금융망의 공룡이죠. 바로 이 스위프트, SWIFT를 뛰어넘는 훨씬 더 나은 대안이 되는 것. 맞습니다. XRP의 역할은 딱 하나, 아주 명확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돈을 이어주는 다리, 그러니까 브릿지 통화가 되는 거였죠. 예를 들면 한국 돈 원화를 XRP로 바꿨다가 이걸 순식간에 미국 달러로 바꾸는 거예요. 아이디어 자체는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모델에 생각지도 못한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송금할 때 잠깐 쓰는 거 말고 내가 이 XRP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그리고 이 질문이 리플의 모든 것을 바꾼 진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송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서 XRP를 장기 보유할 만한 매력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코인들은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가 붙는 것처럼 가만히 둬도 스테이킹, 뭔가 보상을 주는데 XRP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일 안 하는 돈이었던 셈입니다.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래 들고 있을 이유가 부족했죠. 바로 이 일 안 하는 자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XRP 프로토콜입니다. 한 경제 매체에서는 이걸 두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리플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이다.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는 거죠. 판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 기술이 바로 랩핑 토큰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가진 XRP를 특별한 디지털 봉투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봉투에 담기는 순간 XRP는 다른 세상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보상을 벌어오는 스테이킹이라는 능력입니다. 자, 그럼 이 마법 같은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쉽게 뜯어보죠.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진 XRP를 FXRP 네트워크에 딱 맡깁니다. 그럼 두 번째, 맡긴 양이랑 똑같이 1대1로 FXRP라는 토큰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받은 FXRP를 예치, 즉 스테이킹을 하면 매달 따박따박 보상이 XRP로 들어오는 겁니다. 드디어 XRP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와, 그렇다면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7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이 돈이 바로 이 FXRP 네트워크가 문을 연 지 단 5일 만에 몰려든 겁니다. 이건 뭐 시장이 일하는 XRP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보여주는 폭발적인 반응이었죠. 자, 이제 FXRP라는 성공적인 첫 단추를 끼운 리플이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걸 알아볼 시간입니다. 사실 FXRP는요, 이 거대한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본 금융계의 거물이죠. SBI 그룹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플은 풀스택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풀스택이라는 게 뭐냐면 금융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그냥 A부터 Z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공하는 완전체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그런 엄청난 야망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목표는 단순히 결제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기관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필요한 모든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대한 금융 도시를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금융 도시의 설계도인데요. 한번 보세요.
빠른 결제. 이건 이제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 위에 달러랑 똑같이 움직이는 자체 화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또 기관들이 수십, 수백억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튼튼한 금고, 바로 커스터디 서비스도 제공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자금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툴에다가 심지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제 자산을 디지털 조각으로 만드는 토큰화 기술까지. 그냥 금융에 필요한 모든 걸 한 지붕 아래로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타임라인입니다. 보세요. 리플은 이 금융 도시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마치 쇼핑하듯이 아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어요. 2023년에는 자산 보관 기술, 2024년엔 토큰화 기술, 2025년엔 기업 자금 관리 기술까지 필요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척척 맞춰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전부 맞춰놓고 보니까 어떠신가요? 아주 도발적인 결론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리플, 이들은 단순히 더 나은 결제 회사가 되려는 게 아니라 아예 금융의 룰 자체를,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차트 좀 보세요. 벌써 3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리플 네트워크를 쓰고 있고요. 앞으로 폴춘 500대 기업의 절반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그럼 이 기관들이 굴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규모는 벌써 13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건 정말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리플의 이 거대한 실험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과 새로운 블록체인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지금,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주는 이런 올인원 플랫폼이 과연 미래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설계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